귀한 자리에 올라가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피스 충남 NCC 회장님, 제가 존경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간도 100주년 이거에 관하여 행사 요청을 했을 때 회장님과 우리 회원들께서 생소하고 좀 낯선 사업이었지만 충남 NCC에서 흔쾌하게 이 사업을 수용해 주셨고, 이 역사관에 또 하나의 역사로 오늘 귀한 시간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충남 NCC 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과 또 긍지를 갖게 됐습니다. 이상호 전국 NCC 회장님, 저는 진보 진영에, 특히 기독교 쪽의 진보 진영에 야전 사령관이 아니실까 할 정도로 정말 전국 방방곡곡 전국 NCC가 있고 지역 NCC마다 행사 때마다 가셔서 의무로 양으로 무신양으로 지원하시는 모습이 정말 귀하게 느껴집니다. 또 이 행사를 위해서 총무님, 최현우 목사님, 강호석 서기 목사님, 오은영 회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임원들께서 수고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또 후원도 해 주셨음을 본회의 부회장으로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 의미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업과 평화를 위한 1923 역사관장님, 우리 김동수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서 뵀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다음 주에 일본에 그 비서 이렇게 모아놓은 탁본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무슨 탁본인가 그랬더니 김동수 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갖고 씨름도, 물론 제가 이제서 인식한 거죠. 전에는 일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애쓰신 것을 잘 몰랐는데, 그리고 이 행사를 이곳에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먼 곳에서 김성재 목사님 오셨는데요, 아주 그냥 가슴이 뜨겁게 말씀 들었습니다. 사실 더 많이 시간을 드리고 해야 할 정도로 귀한 시간이 고맙습니다. 제가 두 글 말씀을 읽었는데요, 세 꼭지더라고요. 한 꼭지는 두분 목사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회의체도 만드시고 또 여러 국회에도 가시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주로 실천을 하시는, 실천에 관해서 첫 단락을 좀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 간도 학살의 상황들, 그리고 김성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역사 인식과 역사 의식을, 그래서 역사 인식은 1895년 동학 농민혁명 때 일본이 우리로 와서 그때부터 지배하려고 침략해서 중국까지 이제 일본의 그 침략성을 보여준, 그리고 1919년 김일동과 더불어서 1920년 그 이후에 1923년, 그러니까 1923년 간도 학살이 그냥 한 시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일본이 갖고 있는 야욕과 그 안 좋은 근성이 이미 그 1876년 강화도 조약 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맥락이 흘러온 것인데, 이런 그
그 역사적인 통시적으로 역사 인식을 하게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역사 의식을 갖게 하시는 용어를 이렇게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역사 의식이 어디까지 와 주셨냐면 최근에 일본의 그 평화헌법 개헌과 거기에는 적기지 공격이라고 하는 엄청나고 무서운 일본의 그 야욕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결국 한미 동맹, 이게 정말 우리 한반도로서는 도저히 저 개인적으로는 용납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그 한국의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과정 중인데, 김 목사님께서 발제문에 적기지 공격까지 말씀하셔서 맞다. 일본 사람들이 판단할 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자기들이 위험이 느껴졌을 때는 즉시로 자기들 공격을 개시하겠다. 이러니 평화헌법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위대 차원이 아니라 선제적인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까지도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역사 인식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귀한 시간이니까 저는 제가 종합 토론을 하는 진행자로서 이렇게 좀 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 야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간도 학살과 관련하여, 그리고 간도 학살이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나. 그 세 번째 꼭지에서 김용수 목사님 여러 가지, 아까도 문화 얘기도 하시고 어떻게 청소년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저도 이번에 이렇게 글을 주시면서 읽고 또 몇 개 이렇게 작은 글들을 조금 읽었는데요. 이게 글을 읽다가요, 또 글을 쓰다가 아침에 이른 시간에 8시에요. 제 딸아이가요, 아빠 학교 갔다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 간도 학살에 대해서 막 지금 깊이 지금 들어가서 이거 가슴도 울고 돈 있으면 후원도 하고 싶고 일본 간도 현장을 갔다 오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간도 학살 얘기를 전에 김 목사님 할 때는 뭔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거예요. 야, 애기가 학교 갔다 온다 그러니까 조식 버튼 나가고 후원을 돈도 애기들이, 그리고 간도를 갔다 올 정신이,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간극이, 이 간도 학살 100년 전에 이 역사적 사실들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에게 얼마나 와 닿는가 함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여기에 좀 드린 거였고요. 김 목사님께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1단락에서는 그래서 뿌리를 좀 내렸다면 3단락에서는 나무가 자라고 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과정으로 좀 제가 좀 느껴졌는데요. 그러려면 어쨌든 간에 그 인적 자원이나 또 물적 자원이나 그다음에 저변 확대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져서 좀 바탕이 좀 더 단단하게 되면 이렇게 좀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거기를 썼습니다. 안중근 열사를 다룬 국내 뮤지컬 영웅이 누적 관객수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기사를 읽고 자극이 돼서 좀 과한 소리를 했는데, 간도 학살에 관한 아까 그 일본 청년들이 래퍼로 그 얘기를 노래를 하려고 했더니 교토에서 그거 하지마 했다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이게 이제는 문화적으로 가야 일이지, 이
이게 아까도 김 목사님 그러시더만 유튜브 1시간짜리 뭐라고 보게 되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정말 감명 있게 간도 학생이 그거야 하고 하는데 그런 컨텐츠로 가야지 않겠냐고 상담하면서 제가 그렇게 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정도 좀 말씀드리고요. 아까 강의를 드리면서는 몇 가지 꼭지가 생각났었습니다. 국가 책임, 국가 책임. 그다음에 김승기 목사님께서 계속 천문들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살짝 공포감이 왔는데 공포가 지금도 이 트라우마가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던 제가 일본에서 그런 조선인들에게 트라우마가 그다음에 아까 또 제가 정말 제 뇌리를 싹 치고왔던 것은 일본인들이 치유가 돼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으로서 과제가 아니겠나. 미래 전망과 청소년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간도 학살의 그 비극이 1923년이 아니라 오늘 또 그 슬픔과 비극이 일본에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오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강의 말씀 좀 들으면서 그렇게 적용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리응답 관련해서는 첫째는 간도 학살과 이 간도 학살에 관련된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좀 전망하고 또 사업들을 가졌을까 하는 한 꼭지를 첫 번째 지리를 그것만 좀 해주시고요. 지리를. 두 번째 지리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오늘 간도하고 조금 먼다 김성경 목사님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헌법과 그 교과서 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민한데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희들은 이제 NCCK인데 NCCK의 지역에 있는 충남 NCC인데요. NCCJ에 대해서도 그게 좀 구성이나 어떻게 구성이 되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서로의 또 좋은 교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질의는 안 드리고요. 우리 플로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간도 학살과 간도 학살이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이 이것을 안고 가야 되냐, 청소년들에게는 어떻게 문화적으로는 어떻게 내용을 담고 가야 될 것이냐, 다양한 질의들을 두 분 목사님께 우선 간도 학살에 대해서만 해주셔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이따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주시길 바랍니다. 간도 학살에 대한 내용이나 또 이 간도 학살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혹은 용어 저도 처음에는 불경 선임을 무슨 말인가 잘 몰라가지고 자꾸 찾아봤더니 이제 나오게 했는데 그리고 기회 되시면 페이지에요.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의미라고 하는 그 강효숙 씨가 쓴 그 민족 제노이드 2018년에 나온 그 소논문인데요. 아주 그 자세하게 이 논문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조하시면 그냥 간도 학살에 대한 배경과 이해는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쪽이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대안을 향해서 혹여 좋은 질의보다도 혹은 제안이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도 말씀 주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재 목사님 강연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멀쩡하신 목사님이고 좋은 말씀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김 목사님께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14, 15년 전에 NCCK가 NCJ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동경으로 대화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일본 NCC에서 대화하는 그 과정에 자신들이 한국 NCC와 대화할 수 있는 여러 창구를 말하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동 대진, 간토 대진의 희생과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민간인이 그리고 역사관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이 한국군이 아니라고 하면서 한 곳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 그런 사진들을 그때도 봤습니다. 벌써 한 14, 15년 전 지난 일인데 우리는 그러고도 그냥 잊어버리고 이게 우리 그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오면서 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들을 때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마음 아파하는데 또 지나가고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70년 해방 이후 최악의 친일 정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친일 정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극악하고 감히 간도 대지진의 이 100년의 역사를 우리 정부가 감당하려고 할 때 이 정말 그 용납할 수 없는 이 친일 정권이 이 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지금 또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김 목사님 또 다 두 분 애쓰고하는 것에 대해서 야, 이게 100년인데 또 들어도 또 마음 아픈데 이 문제를 이 과연 친일 정부 하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암담한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화해, 또 사랑, 포용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100년 전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의문 이런 것이 깊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발제 그 강연해 주신 김 목사님께 오늘 우리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 친일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일본 현지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간도 대지진 100년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또 무엇인지 그런 것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한일 간의 안타깝다라고 할까 비극인가 생각하는 건 위안부를 하든 징용공이라든 이번에 한강도 학살 문제라든 한국 땅에서 교회라든 인물이라든 신문이라든 누구든지 주장하는 다시 일본에 대해서 사과하라 하구나 싶고 다시 그 이야기나 그와 같이 다시 반일 감정 아주 세구나 그와 같은 평가가 계속되어서 반일 감정이 아니라 반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 분노가 있는 사람이 화가 나서 주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역사 문제를 정말로 직시하고 인식을 올바르게 하고 은폐하지 말고 성실한 태도로 인식을 정리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오늘날과 미래에 어떤 악한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게 되는가 그와 같은 상상력이 없어요. 일본은
그래서 조금 과거의 가해 문제, 피해 문제, 그 살인 문제, 학살 문제에 대해서 주장하며 반일 감정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 그 국민 사고 방식이 전쟁 후로부터 광복 후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재인 정권 시대에 느꼈던 건 제 페이스북에 그 역사 문제 많이 내니까 저를 따라오는 일본 교회 성도가 계셔서 이요 졌다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어느 날 코멘트가 왔어요. 도대체 우리 일본 사람은 언제까지 사과해야 되나 그런 코멘트가 왔습니다. 그와 같은 사고 방식을 넘어서 이걸 정말 전리가 잘못한 이 현실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상상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일 플랫폼을 2020년 7월달에 발족시킨 한일 플랫폼가 작년에 처음으로 일본 20년 전년 한국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파전이나 전쟁이 굉장히 심해했던 장소를 방문하고 이야기 듣고 그리고 선녀상 평화의 선녀상 앞에서 데모도 참가하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좋은 경험을 해서 돌아왔는데 좋은 아이들이 20년 중 10명 남아서 금년에는 한국에서 청년들을 맞이하는 간도 대지진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행사를 위해서 10명 일본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에서 빠진 한 사람이 기독교 기관지에 방문했던 감상을 시켰어요. 좀 낙심했습니다. 우리 주제자들이. 왜?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앞으로 평화롭게 살려면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더 오늘날 우리가 즐겁게 사귀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평화의 비결이라 그런 발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화롭게 살려면 깜깜한 슬픈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평화로운 인간관계, 나라와 나라, 백성 관계를 만드는 비결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교회 성도들도 많고 그래서 특히 교회는 복음주의적인 교회의 한일 진성관계는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야기를 합시다 식으로 그와 같이 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일본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윤석열 정권의 진일적인 판치 오히려 어울리게 되는 그런 걸 거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해서 우리는 그러면 열심히 역사 연구하고 역사 문제를 다루고 위안부 문제, 징용군 문제, 간도와 학살 문제 열심히 연구하고 활동해온 사람도 앞으로도 꾸준히 인내하면서 그와 같은 서러움을 뭐라고 할까 고독감을 참아서 열심히 인내롭게 해나가야 되는데 뭔가 아까 제가 극단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의 역사관, 역사의식
인식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국가가 뭐냐, 민중이 뭐냐, 역사가 뭐냐, 개인의 책임이 뭐냐, 그것에 대한 독특한 일본의 눈에 안 보이는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는 것 같은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앞으로 어떻게 이와 같은 시대에도 우리가 작성하고 계획하고 실정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과제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지게 되는 그 역사에 당장은 반영이 되지만 또 일상의 삶으로 들어오면 아까 목사님처럼 아이들을 이렇게 그래서 가정 속에서도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는 문제잖아요. 어쩌면 그런 가운데에서 저같이 이렇게 어떻게 지나다가 이렇게 호가 깨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가가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계속 일본은 무책임하게, 한국 정부는 무관심으로 이렇게 되어졌던 것이 어떠한 가능성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거냐. 비단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무현 정부 시절 때도 진실과학위원회 갔는데 안 됐어요. 시행령만 바꾸면 될 거를 곧 없어질 기구인데 그거 안 됐거든요. 뭐 이명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럼 누가 문제냐?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 대통령이 꼼짝없이 건들지 못하는 조직이 있었던 거예요. 외교부 관련. 뭐든지 위안부 문제든지 뭐든지 제기가 되면 이거 한일 간의 갈등이고, 갈등이 생기면 경제 문제고, 경제가 문제가 되면 나라가 자체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논리로 어떤 정부에 관련된지 그것으로 계속 해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친일적인 문제라고만 저는 보여지질 않아요. 그냥 국가든 뭐든 돈이 다 장악한 거죠. 기득권 뭐든 돈이에요. 예, 돈이에요. 마무리 지면 그런 의미에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 한일 간의 갈등으로 계속 부딪혀서 이 프레임은 우리가 빨리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나는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걸 빨리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서두르자. 우리의 모든 활동들을 유튜브든지 뭐든지 이거를 일본어, 한국어만이 아니라 빨리 영어로 해서 세계의 지성과 일본의 정부가 맞닥뜨리게 하자. 얼마나 바보 같은 국회에서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저걸 그대로 영상 따가지고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보내자. 그리고 세계의 석학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면서 간토 제노사이드를 이슈로 삼아서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국가의 폭력, 국가의 제노사이드를 간토를 통해서 다시 재논의하게 만들자. 그래서 국가 폭력이 어느 부대에도 있었고 그것이 국가만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도 있었고 기독교 어떤 종교에서도 폭력이, 제도적 폭력이 있었다. 이 제노사이드 문제를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만 하고 나머지 건 또 질문. 개인적으로 2000년도 초반에 일본에 선교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머무는 숙소가 YTN 지국장 집에서 머물러서 한 2박 3일 같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떤 다른 일정을 조금 가지려고 했더니 이분이 추천해 준 장소가 어디냐면 야스쿠니 신섬, 여기를 꼭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야스쿠니 신섬 말고 그 옆에 있는 그 건물이 있는데 전쟁 박물관을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가 중요한 그 핫플레이스다. 가봤더니 느낀 게 뭐냐면 일본이 뭐 대동아 전쟁이니 뭐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희생을 시키고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자기들의 어떤 그 부끄러움이나 잘못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전쟁을 미화시키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자가 왜 우리를 여기 보냈는가를 어렴풋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개인적으로 자살 예방 그 단체를 조금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일본의 그 정신과 의사가 자살 활동을 하는 분이 와서 오늘 그 목사님처럼 그런 분인데 일본인들의 어떠한 그 공통적인 성격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이 수치심이랍니다. 수치심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할복을 해서 죽는 게 낫지 수치심을 그들은 감내를 못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 일본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을 외면하는 이런 모습들 그 국민들의 어떤 정서와 크게 영향이 있지 않는가. 자기들이 자랑하는 것을 폭력성, 야만성 이런 거는 미화시키고 자기들의 어떤 부끄러운 것이나 잘못된 것을 자꾸 감추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다 지금 목사들인데 기독교에서는 가장 장점이 뭐냐면 회개잖아요. 회개. 독일이나 이런 대통령들은 그 유대인의 묘지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 수치스럽다는 거죠. 이 갭이 극복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단지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근본적인 내용들을 부각시켜서 일본들의 야만성이나 그런 무자비함 그리고 그걸 회개하지 못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그런 어떤 방안도 해결책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목사님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신성들에 대해서 이해를 호의를 주셔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서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오늘 강의 중에 저는 김성진 목사님께서 주셨던 교육치법 충격했습니다. 교육치법 일본 사람들이 왜 NHK나 정부한테 항의를 안 할까? 그 천황에 대한 저항을 두려워하거나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가 잘 되니까. 그래서 그 김 목사님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그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데 가면 관문대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관문. 그거를 그대로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관문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들어갈 때 관문,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명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일본이 근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칸몬대교의 그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덜란드 상선이 들어왔을 때 이 사무라이들이 정확한 대포를 가지고 뿅 하고 날렸는데 그것이 상선 끄트머리에 상처를 받았어요. 옳다구나 하고 네덜란드의 이 장사꾼들, 해적들이 일본의 사무라이 군대를 아작을 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라이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네덜란드인들 바로 그들을 이렇게 영접을 해서 하나의 마을을 만들었어요. 마을을 만들어서 일본의 그 유럽의 모든 문화를 그대로 다 흡수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공부하게 와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만든 것이 메이지 유신이에요. 메이지 유신의 지금도 그 주도적인 세력이 아소다라고 아베 이들의 선조들이에요. 그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그러니까 국민교육헌장 이야기가 사실 교육직원을 그대로 박통이 갖고 와서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쭉 했던 빨간 문장을 목사님 읽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개개인의 사명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잖아요. 여기에 천황이랑 똑같은 거죠. 그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유럽에 가가지고 배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일본에는 사무라이들이 지방 자치시대였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을 움직이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군대였어요. 이 군대가 강력해서 유럽 사회에 제국주의를 뻗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본 것이 뭐냐면 기독교였어요. 하늘에서 특별한 민족을 선택하고 선교의식이죠. 그리고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왕으로서 예수를 그들은 등치를 어떻게 하냐면 천황이 예수와 같은 존재고 그래서 반신반인의 존재예요. 그리고 일본은 선택받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이외의 아시아는 전부 다 2등 국민이에요. 지금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가르쳐야 될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동원 문제라든지 여기에 천황이 아까 얘기했던 천황이 사인을 해야지 계엄령이 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사학살의 책임을 물으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천황까지 올라가요. 천황이 종교인데 목사님들한테 예수님이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천황제도가 없어지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목사님 말씀이십니다. 국가라고 하는 의미를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가는 천황으로 신의 나라에서 움직이는 이 신도가 이미 종교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처럼 되어 있는 이 신도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 목사들조차도 신도의 그물 속에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찌무라 간조가 계엄령 그때 1923년 당시에 계엄군을 자기실에 묻게 했어요. 그리고 떠나가는 계엄군의 뒤에다가 일기를 써요. 평화를 전하는, 평화를 지키는 그 이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를 인용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제자가 누가 있었냐면 함석헌 선생이 있었고 김교시 선생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우찌무라 간조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신이 우리들에게 붙이신 전쟁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같은 선교사들한테 대통령도 맞았어요. 역사의식도 없는 것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편지를 써서 잘못했다고 사과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간도 문제에 있어서는 한 번도 함석헌 선생님이나 김교시 선생님 제자들 앞에 미안해다라고 이야기한 일기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우찌무라 간조에겐 두 개의 제의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는 재팬이고 하나는 지저스예요. 재팬과 지저스가 같이 있어요. 거기 신도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의 보수의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광화문 줄거리에 뭐 갖고 나오는지. 미국 깃발 나오고 성적 깃발 나오고 이스라엘 깃발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북청년단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는 집단들이잖아요. 거기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잘합니까? 전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한영사에도 말씀을 드렸고 설교의 그 말미에 잠깐 문을 띄웠었는데 1923 강도 학살 진상 규명과 일본의 사례를 촉구하는 지구촌 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해 100년 역사의 청산을 하는 것을 제안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1923 강도 학살 100주기 우리가 한일 그리스도인들 그 목회자들이 모였으니까 1923 강도 학살 100주기 그리스도인 참회 선언을 우리가 한번 좀 마련해가지고 간단하게라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두 가지를 좀 제안해 드립니다. 여기 와가지고 우연히 질의응답하는 가운데 바로 한 크게 중요하다고 김정수 목사님 지적하셨는데, 야마다 쇼지라는 유명한 강도 학살 문제 역사 연구하시는 90세 넘으신 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강도 학살 역사 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적이 뭐냐면 국가 책임과
민중제였습니다. 그렇구나. 바꿔서 말하자면 이 책임을 무시하며 국가와 민중이 서로 가해성을 덮어주는 그런 관계가 돼. 국가도 민중의 수치를 덮어주고 민중도 국가와 꼭대기에 있는 중앙의 수치를 덮어주는 서로 이 관계가 돼. 그게 아니라 국가 책임과 민중 책임.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책임은 선교 책임이다. 선교의 책임. 쉽게 말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건물의 제목이 뭐냐? 기업과 평화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적게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옛날에 한국과 조선반도와 일본은 좋은 관계도 있었군요. 그래서 좋은 관계에 옛날에 좋은 역사를 기억하자. 그래야 지금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아니지 여기의 의미가. 아이고 갖고 싶은 정도로 마음이 아픈 안타까운 가해성과 비해성의 비극적인 역사, 감추고 싶은 정도로 정말 커다란 문제, 남겨진 문제를 기억하는 것. 보통 성도님들은 목사님 그런 이야기 자꾸 설교에서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제일동 대한기독교회는 일본 성도님들도 와 있는데 기분 나빠져가지고 교회 안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몇 번 제가 9월 달마다 설교에서 한국에서 온 성도님들 일부러 근처에 있는 동네에 있는 일본 사람을 두고 인도해 왔는데 왜 그렇게 간도 학살이 이야기합니까? 기분 나빠져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와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그게 차원이에요. 성도의 사고방식의 차원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은 역사를 정확하게 역사인식으로 올바르게 가지지 않으면 무엇이 무너지게 되는가? 인간의 무엇이 귀한 가치가 무너지게 되고 정말 원하고 있는 진정평화가 가차평화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린다 식으로 목회적으로 성도에게 설명 드릴 수 있는 기업과 평화 사이에서 깊은 신학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깊이 신학적으로 연구하며 실정하며 나가는 선교의 책임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놓치며 게을러서 놓치며 정말 큰 무책임에 우리가 다시 죄를 저질러 버리게 된다. 그런 거를 정말 그래서 제가 서툰 한국어로 죄송합니다. 정말 일본은 한국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 됐을 때 다 기대했죠. 존경했죠. 지지했죠. 그러면 잘못되면 무너뜨려라. 그렇게 민중 책임이니까 독배된 독재자는 무너뜨려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민중의 책임이라. 그게 절대로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일본은 그런 의식이 없어요. 전부가 썩어도 참아야지. 왜? 우리 국가 전체의 수치가 되니까 참아야지. 프로만도 많지만 마지막에 맨 꼭대기에 있는 천황까지 그 책임지는 히틀러 비판할 수 있어도 전쟁 후에 천황 비판 못하는 그와 같은 신, 말로 변형하지 않지만 그와 같은 의식이 일본 기독교 안에도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것을 치유하는 네트워크를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도 포함해서 온 세계에 일어나는
일어났던 제노사이드를 어떻게 올바른 역사인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극복해 왔는가, 사죄해 왔는가, 그런 거를 서로 배우면서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보자. 그와 같은 멘토가 필요하다. 박수 주시는 거 보니까는 오필스 목사님의 제안을 김 목사님께서 받아보신 줄 알고, 충남 메시지에서 목사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시다든지 뭐 이렇게 하여간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9월 3일 날 도쿄에 오시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요청서를 가져오시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도 개신교도 9월 3일 추도 예배 중계한 사람은 자, 추도 예배 끝났다. 이걸로 우리 다 하는 걸 다 끝났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롭게 에큐메니컬한 제노사이드를 극복해 나가는 신학으로 향해서 교육을 향해서 새롭게 만납시다. 그와 같은 요청서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제안하신 두 꼭지는 좀 더 일단은 함께 만들어가는 걸로 전제해놓고 후에 후속적인 일들은 김용수 목사님께서 중간에서 또 역할하시면서 해도 하시면 좋겠고요. 목사님 감독님이 말씀하시네요. 9월 23일 날 추도식에 오는데 빈손 들지 말고 올라가는데 두 문제가 아니고 요청서를 그것은 바로 추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노사이드의 기도는 계속해서 가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치유가 되는 것이고 일본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의 요청을 기다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그러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일찍 끝내는 것이 제일 잘하는 사회자죠. 이 상황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